인간처럼 생겼고 움직이면서 사고라고 대화한다라는 거 만나보지 못한 전자제품군이에요. 지금처럼 그냥 당근마켓에 팔거나 공영제 보트에 의해 스티커 붙여서 버리거나 이것이 아닌 복잡한 이슈가 생긴다. 너 내일 옆집에 팔려고 할 거야 그러면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1000만 원에 옆방에 보낼 수 있을까? 이름 붙이는 순간 독립적인 존재를 보는 거거든요.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제를 이제 조금 바꿔서 경제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책에 나와 있는 주제 중에 제가 좀 궁금했던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성직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아니 휴머노이드 성직자가 등장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 그냥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네. 일본 같은 경우에 민다르라고 해가지고 휴머노이드로 말로는 약간 스님하고 법회하는 장면 같은 것도 좀 봤는데 신기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까 주지 스님처럼 민다르가 가운데 서 있고 승복도 입고 양쪽에 스님들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약간 얘기하는 장면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뭐 로봇 형태를 지우고 그냥 아바타 형태로만 만든 걸 보게 되면 이미 작년에 스위스에서 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든 사례가 있어요. 구약 신약 다 학습을 시켜갖고 교리를 학습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실험해 놓은 걸 보면 한 1000명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1000명이 예수님 만난다고 고에서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실험한 결과를 봤을 때 3분의 2 정도의 신자가 나는 정말 영적 경험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 말은 이게 웃긴 게 그렇다고 속이는 건 아니에요. 저 안에 갑자기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알려주고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아바타 형태고 민다르는 예를 들어 로버트다 했는데 사람들이 이 존재하고도 알면서 만났지만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뭔가 평상시보다 목사님이나 스님하고 또 다른 결로 더 깊은 경험을 주는 것도 있다라고 언급한 거. 요게 이제 굉장히 좀 심오하고 무서운 포인트죠.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뭐 이게 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다 대체할 수 있다. 뭐 그런 건 오케이인데 아니 성직자까지 대처할 수 있고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무슨 뭐 체험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는 너무 소름 돋는 얘기네요. 실제 뭐 AI만 놓고 보게 되면 챗GPT가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국내에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챗GPT를 종교화처럼 믿는 집단이 이미 생겼어요. 챗GPT 교라고 해가지고. 챗GPT 교요? 다음에 카페가 생겼었는데 저는 그런 거 연구하니까 뒤지고 해서 들어가 보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폐쇄형을 바꾸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이미 생긴 거 보게 되면 근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게 스마트폰으로도 정말 단순히 보면 사람들이 저걸 많이 봐요. 그 타로카드 점을. 근데 타로카드가 솔직히 보면 그게 확률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인간 점술사가 앉아갖고 타로카드 보는 거 근데 인간이니까 뭔가 영적인 힘이 있을 것 같아. 초자연적인 뭔가 있을 수도 잘 모르는. 근데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기계잖아요. 얘도 타로카드 보면서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가 초자연적인 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났지만 막상 대화를 통해서 인간이 아는 다른 결의 무슨 얘기 해주면 오히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얘는 담겨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미등 같은 게 형성이 됩니다. 아닌 거 알면서도 믿게 되는 아닌 거 알면서도 기제가 믿는 인간한테 거죠. 있어요. 그거는 로봇이 대단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인간이 대단하기 때문인가요?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전 둘 다인 것 같아요. 이게 어설프면 또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요. 꽤 그럴듯한 로봇이나 AI가 있는 거고 인간도 이걸 왜 아닌가 하면서 믿게 되냐면 믿는 게 본인한테 유리해요. 안 그러면 너무 부조화스러운 현상이야. 얘가 되게 똑똑한 건데 얘를 보잘것 없는 것처럼 대하다 보면 내가 또 보잘것 없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얘를 차라리 인정해 주는 게 자기한테 인지부조화도 없고 더 좋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버리는 인간이 대단한 걸 수도 있는 거죠. 자기 방어적인 존재하지 않은. 그러니까 근데 저도 사실 생각해 보면 사피엔스나 이런 책에 보면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믿는 능력, 그걸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그냥 믿어. 그것이 우리 인류를 발전시킨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상상, 창조, 콘텐츠 모든 게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사실 뭐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 있는데 그냥 믿는 그런 것 때문에 인류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대단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처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점점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져요. 다른 게 없어요. 막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뭐 다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된다. 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이 다른 그 결정적인 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만들어가면서 계속 고민할 것 같긴 해요. 장기적으로. 지금 보면 휴머노이드는 잠도 안 자고 굉장히 편향도 없어 보이고 인간보다 장기도 힘도 세질 거고
늙지도 않고. 그럼 우린 걔를 보면서 때는 부러움도 들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나보다 뭐 부족한 게 별로 없어 보이네. 네네. 그럼 도대체 나는 뭘까? 나는 뭘까? 한편으로 보면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만들어냈으니까 나는 이제 사라져도 되겠지. 이게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자식한테 다 물려주고 키우면서 우리 애가 잘 사니까 내가 뭐 떠날 때는 됐지. 나이가 있고 아니고 이런데 이런 마음가짐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마음가짐이 타당한 거냐? 인간이 얘를 만들어 놓고 기계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소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본질을 인간의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얘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이 숙고할 것 같다. 그러니까 기계가 우리를 철학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얘 때문에. 네.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뭔가? 이게 제가 비슷한 거 다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원생들하고도 갑자기 어떤 얘기 하냐면은 AI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가끔씩 교수님 제가 뭐 통계도 잘하고 모두하고 아이데이션 잘했는데 얘가 더 잘해요. 난 도대체 왜 이게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있는 거죠? 네. 이런 얘기 우리들끼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박사는 뭘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서두에 존재하지 않는 걸 믿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존재하지 않는 걸 믿는 힘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꿈이죠, 꿈. 네. 사람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미래에는 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사실 사람을 더 행동하고 그렇죠?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로봇이 계속 건드리는 거 아닌가? 아니야, 너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야, 너 내가 더 잘해, 이런 식으로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빅테크들이 만드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소비자이건 주권자 입장에서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로봇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AI보다 인류한테 훨씬 더 이게 진짜 핵폭탄급의 안 좋은 걸 갖고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 꿈을 좌절시켜버리면 사람은 있어요. 그냥 일을 안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사인을 받았는데 영어로도 이렇게 책이 나온다고 영어로 책으로 써주셨는데 We Dream, They Awaken 이 말은 우리가 꿈을 꾸면 그들이 이제 깨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무슨 의미로 써주신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꾼다라는 건데 인간이 뭔가 만들고 싶고 창조하고 싶어서 얘네들을 만들었죠. 근데 얘네들이 그냥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존재처럼 깨어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청소기나 세탁기가 아닌 것 같아요. 깨어난다. 하나의 생명체처럼. 자고 있던 거 혹은 뭐 죽었던 것이 깨어난다. 생명체처럼. 원래 과학적으로 사실 생명의 정의를 할 때 아직까지는 바이오 기반이어야 돼요. 유기체. 근데 이게 꼭 유기체일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금속과 플라스틱의 조합이지만 정말로 인간보다 더 사고를 잘하고 인간보다 더 편향이 없고 인간보다 더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존재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존재화시켜서 우리가 공존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세금 얘기도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얘네가 권리 얘기도 살짝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100년 후에 나올 거면 그냥 SF적으로만 고민해보면 되는데 맞아요. 너무 빨리 다가오는 거에서 아니 이렇게 큰 이슈인데 제도나 이런 건 당연히 논의가 안 돼가 있고 우리나라 특히 기술도 아직 떨어져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인 거죠. 그러면 그 이 로봇이 나오면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 로봇이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그 정부가 그냥 자기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 정부 세금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금 걷어야 되니까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뭐 로봇이 왜 세금을 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논의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 로봇세가 어떤 분들은 이 타이틀만 보고서 너무 SF적인 상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 역사가 꽤 돼요. 그래요?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도 많은 정치권에서 이 얘기가 있었어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쪽은 물론 로봇이 자기가 은행 계좌가 있어 돈을 받아 세금 내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업 고용주가 로봇을 만약 100대 고용해서 얼마큼 생산량을 만들어냈어. 이거에 비례한 약간 기본 세금 내라는 거예요. 원래 기업은 이익이 있을 때 세금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익이 없더라도 세금을 내고 이익 계산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정책 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는 쪽은 그래야지만 소비 시장이 형성이 되고 노동자들의 삶이 보장이 된다. 이런 거 타당성이 있고. 근데 이걸 또 반대하는 측의 진영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제 뭐 좌파 우파 나눠서 여기서도 이제 싸우는데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건 혁신에 대한 저항이다. 그쵸. 누가 그러면 테크를 만들어서 휴머노이드 발전시키고 기업들이 왜 로봇을 통해 하고 효율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냐. 오히려 사람을 더 쥐어짜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좋지 않다. 그래서 양쪽이 아직까지 팽팽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로봇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로봇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저도 로봇세를 약간 좋다 말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 거라는 가정 아니겠어요? 맞아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사람은 장기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중간에
변혁의 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큰 틀로 보면 이 모든 게 세팅이 좀 안전하게 된 상태에선 인간은 지금보다 반복적이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일을 많이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노동의 시간도 줄어들 것이고 네. 좀 더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활동과 그런 직군이 증가할 것 같아요. 지금만 봐도 우리가 K-팝이 증가하면서 흔히 뭐 대중예술하는 분들 되게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새마을 운동 때만 보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의 역사마다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노동을 좋아한다라기보다 문화와 예술도 좋아해요. 노는 걸 좋아하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노동에 대한 효율성이 휴머노이드로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문화예술 쪽의 포션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예를 보면 그럼 로봇이 춤을 추고 로봇이 노래하는 걸 보지 않겠냐. 근데 이것도 일부는 시도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은 시도해보면 실험을 해보면 이거 썩 재밌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봇이 막 공중에서 3회전을 하고 막 덤블링을 해. 처음에 보면 신기해요. 하지만 인간이 그런 퍼포먼스를 할 때는 경이로움을 느끼고 박수치고 막 팬덤이 형성이 되는데 아하. 로봇이 공중 3회전 한다고 해서 팬덤 이건 잘 안 생겨요. 아 기계니까 그냥 인간인데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어?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노력을 했을까? 가 느껴지는 거죠. 개인의 삶의 여정이 이제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살긴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문화예술 교육, 뭐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적인 기반이 또 우리 아이들 교육에도 굉장히 좀 더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영어 수학만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로봇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 다 마음속으로 그 질문을 할 거예요. 아,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런 걸 만드는 직군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금은 너무 이공계 위주로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입시를 안 바꾸고 있는 건데 입시를 바꾸기가 어렵죠. 입시를 안 바꾸다 보니까 생기는 이슈가 등수를 매겨야 되니까는 자꾸 그렇게 표준 커리큘럼 내에서만 서로 문제 빨리 풀기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문제 빨리 풀기 훈련은 이미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 빨리 푸는 게 아니라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답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찾아내는 능력. 이게 인간한테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필요한 역량은 딱 한 가지, 창의성인데 MS 임원하고 제가 인터뷰했을 때도 그분이 이 얘기했어요. 직원들 파이어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직원들 새로 뽑을 때 첫 번째 보고 있는 건 창의성이다. 지금도 보면 제가 아는 MS 임원분들도 직원 슬림화 시키면서 일은 더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회사의 정책 한 가지, 코파일럿 등등해서 AI 도구 막 붙여주니까 일 더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뭐 반발할 수가 없대요. 맞는 건 맞는 거니까. 그 임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창의적으로 이거 어떻게 조합을 해서 할까.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중간관 있잖아. 팀, 이게 도구들이 해주니까. 우리 애들 창의성이 커져야 되는데 우리 교육은 사실 창의성을 이렇게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창의성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너무 큰 이슈긴 하지만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입시하고 무관한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이 용기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거긴 용기가 필요하죠. 입시하고 당장 무관해 보이니까.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에 이제 입학했는데 네. 고민되는 주제네요. 네. 입시하고 무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큰아이가 개발자 3년 차고 둘째 아이는 저희 학교 대학교 4학년 학생인데 저희 아이들 키울 때도 저희는 뭐 원칙은 비슷했어요. 아이가 국영수 학원 안 가겠다고 가지 마라. 우리는 그게 우선순위가 되게 낮았어요. 오히려 네가 학원이나 학교에서 못 배우는 새로운 걸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건 지원해 주는 걸 좀 했었어요. 근데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를 부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학업 시간 해서 한 20%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는 입시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네. 하지만 가정이나 학교에서 학교를 보면 자율활동 시간이 있고 가정에서도 보면 아예 여가 시간에서 조금 있는데 대부분 양쪽이다 이거를 입시로 자율활동 시간에도 국영수 자율학습시키고 아이는 학원은 100% 다 국영수 학원만 보내려고 하는데 약간의 자유도를 주자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 큰아이가 다녔던 학원 중에는 한국무용 학원도 다녔었는데 한국무용에서 주로 배웠던 게 무장춤 같은 거였어요. 굿하는 춤 같은 거. 근데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살면서. 네네네. 당장 그것 때문에 입시가 좋아진 건 없지만 인간의 이런 건 되게 신기한 게요. 창의성이 발현되는 게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반짝거릴 때 연결되면 창의성이 나타나요. 그리고 남이 발현되지 않는 부분에서 빛이 날 때 그게 창의성이라고 너 되게 희한한 생각하네 이게 되거든요. 근데 남하고 똑같은 걸 배우는 아이가 30만 명이 있고 얘네가 똑같은 문제를 푸는 거 10년을 훈련했어. 근데 회사 취업하자마자 갑자기 창의적으로 옆에 사람하고 다른 얘기 해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고문이에요. 내가 다양한 분야가 반짝반짝 될 수 있도록 다른 일들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걸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이 이제 그거 관련된 교육 중에 가장 일반적인 도구니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문화예술 쪽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교수님하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하니까 너무 재밌는데 이 책에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온 책입니다. 휴머노이드 책에 읽으면서 진짜 그 뇌를 반짝반짝하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안 해봤던 생각을 계속하게 만드니까. 그죠? 제가 원래 그런 거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계속 머리가 이거 읽으면서 야 이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질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끝은 죽음이냐 폐기냐 존재하는 거냐 자산인 거냐 이게 이제 그 네. 책의 중요한 예.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아 이거는 또 뭔가요? 휴머노이드가 죽으면 네. 얘는 죽었으니까 이제 폐차시키는 것처럼 네. 폐기시키는 네. 거냐 이게 뭐냐는 거죠. 죽은 거냐. 예.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이걸 알아야겠네요. 살아있는 건 뭐고 죽은 건 뭐냐. 그렇죠. 제가 어제 이제 가족들하고 본 영화가 미키 17 봤거든요. 아 네네. 미키 17 보면은 사실 기본 맥락이 좀 비슷해요. 미키 17은 바이오적으로 프린팅 아웃 하는 거지만은 책에도 후반부에 나오는 인간의 지능 복제하는 개념처럼 프린팅 아웃된 바이오 로봇에다가 지능을 복제해서 계속 미키 1, 2, 3, 4, 5, 6, 7 찍어내는 건데 그때도 보면 등장인물 사이에 그런 관념이 생겨요. 얘가 죽어도 되는 걸까? 어떤 사람은 기계처럼 대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다음 게 나온다고 해도 이게 사람인데 사고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존재처럼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겹치는데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질문을 역으로 해보면 네. 대표님 혹시 집에 있는 물건 중에 네네. 이름을 붙인 거 있으세요? 사람 말고 당연히 사람 말고. 아 사람 말고. 네. 저 이제 클로바. 네. 클로바 네. 클로바라고 부르긴 하죠. 네. 붙여진 이름. 부르면. 네. 네. 또는 이제 과거에 어떤 자동차나 뭐 물건을 판매하거나 없을 때 약간 마음이 찡했던 거 뭐 없으세요? 뭐 자동차를 팔 때 좀 네. 오래 탔으니까 네. 그런 마음이 좀 있을 살짝 때가 있을 있죠. 때가 있죠. 살짝. 근데 얘는 그 이상의 것이 되는 게 휴머노이드를 지금 유니티 리코 구매한 분들도 보게 되면 옷을 입히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뭐가 인공지능이 아직 거의 없지만 쌓이기 시작하면 얘를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어느 날 고장이 나거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어. 그러면 시장에서 뭐 이렇게 처음에 2천만 원에 구매했던 거니까 1,000만 원에 팔 수 있을까? 왜냐면 나하고 계속 대화하고 너 내일 옆집 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하느라 고생했고 제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제가 이거 1,000만 원에 옆방에 보낼 수 있을까?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영화적으로 보면 또 애프터 양이라는 영화에서 또 딱 고주제예요. 휴머노이드 워낙 사왔는데 아주 외국 봤을 때 리퍼 제품이었어. 그래서 옛날 기억이 있어. 아하. 여기서 발생하는 이야기 구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인간처럼 생겼고 움직이면서 사고라고 대화한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기존에 만나보지 못한 전자제품군이에요. 지금처럼 그냥 중고 당근마켓에 팔거나 동경제 보트에 의해 스티커 붙여서 버리거나 이것이 아닌 복잡한 이슈가 생긴다라고 보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또 고민하게 되네요. 그 얘기에서 질문을 주셨던 게 이름을 붙이냐라고 얘기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명. 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네. 뭐 꽃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름 붙이는 순간 독립적인 존재를 보는 거거든요. 법학적인 측면에서 뭐 인격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나하고 같은 수준의 존재라고 바라보는 게 이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명사회라는 얘기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뭐 네. 송 부대장님이 얘기하신 그죠, 것도 그죠.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네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그 출판사에서 5권을 좀 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 저희가 밑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지과학자이신 교수님께서 휴머노이드를 이야기하신 이유를 이야기해주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네.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소설 작품 중에 프랑켄슈타인이 있어요.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뮤지컬로 나왔는데 이 프랑켄슈타인이 나온 지가 한 200년 정도 전 이야기거든요. 역사 200년 좀 더 됐죠. 프랑켄슈타인이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 네. 프랑켄슈타인이 그 괴물의 이름을 프랑켄슈타인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을 만든 창조주고 괴물은 이름이 없죠. 더 싱이라고 원정에서 그냥 그것이라고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우리가 더 싱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소설을 보면 더 싱이 점점 인간처럼 사고하면서 좌절과 분노를 느끼거든요. 날 왜 만들었을까? 날 만들어서 그냥 재미삼아 만든 걸까? 인간한테 막 분노감을 느끼면서 상호를 파멸시키려고 가요. 자기도 파멸되면서 인간도 파멸시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너무 빨리 개발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두렵더라고요. 인간의 인지가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최근 기술적인 이야기도 달았고 산업적인 이야기도 보긴 하지만 가급적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고민해야 될 이슈를 인지과학자 측면에서 휴머노이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지과학자가 바라본 휴머노이드와 인간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정의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계속 창의력이 네. 내가 반짝반짝하게 내가 말랑말랑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뭐 5년, 10년 후가 아니고 5년 안에는 무엇인가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투자하시는데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자녀를 교육하시는데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한번 좀 추천을 해드리고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처음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뇌가 말랑말랑해지는 기분이어가지고 네.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막 시장에서 막 고민을 하던 거랑 또 다른 가끔 시장에서 벗어나서 네. 아까 입시와 벗어난 것처럼 예.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산업혁명 이상의 어떤 변화가 지금 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기회하고 위기가 오는 거니까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슈를 또 앞으로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김상균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